천명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유튜브도 이제 찍은 지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났어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이제 2026년, 5년 운기부터 알아봤다가 네. 아직 뭐 1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좀 긴 시간 동안 네.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년도제 띠별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음 띠분들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무슨 띠 차례가 다 왔을까요? 네. 오늘은 원숭이띠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원숭이 띠분들의 새해 운기 한번 알아볼 텐데 네. 이분들의 새해 운기 좀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네. 이분들만의 성향 성격으로 인해서 좀 어떤 인생을 겪고 오셨는지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이 원숭이띠를 넣었을 때 딱 이 원숭이띠의 인생에 있어서 키워드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다재다능이랑 눈치가 빠르다예요. 그거는 뭐냐면 일단 다재다능하다는 거는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이분들의 다재다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잘하고 저것도 어느 정도 잘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들은 한우물을 파는 스타일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글도 잘 쓰고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하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뭐 운동신경도 어느 정도 있고 이게 능력치가 애매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분들의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는 내가 그나마 괜찮게 하는 것들 중 뭘 하나를 선택을 해서 꾸준히 우물을 팠느냐가 이분들의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의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는 눈치가 빠르다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그 인간관계를 가져감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좀 잘 맞춰주는 스타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한다 치면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빨리 파악하는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이 원하는 거를 빨리 파악해서 내가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반면에 그 눈치가 빠르다의 장점은 요분들 중에 이 원숭이 띠 분들 중에 어떤 이제 내가 눈치밥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실력으로 먹고 산다기보다는 내 눈치로 이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이 사람한테 있으면은 둘을 연결시켜줘서 돈을 번다든지 혹은 이제 그게 아니고 내 실력에 비해서 좀 과대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보입니다. 이 눈치만 있어도 먹고 산다는 게 진짜 있는 말인 거네요. 아, 예, 그럼요. 이게 뭐 그 능력을 잘 활용하면은 이게 뭐 M&A나 어떤 큰 딜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장사로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중개인으로서. 좋습니다. 네. 그럼 약간 연습띠 분들 자체는 약간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분들의 인간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 남들보다 좀 빨리 파악하는 스타일이 있다 보니 이분들의 인간관계 자체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빨리 한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분들은 이렇게 뭐 어떤 인간관계 자체를 대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다 지내긴 하겠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랑 친해졌다가 또 이분이 좀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면 또 다른 분이랑도 친해졌다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아 보이시는데 다만 그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내면에는 좀 외로움도 있는 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내 마음이 힘든 것도 알아주고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고는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원숭이 띠분들의 2020 지금 6년 이제 알아볼 건데 네. 그래서 2025년 지금 끝났잖아요, 선생님. 예, 예. 그럼 이제 연말 연초 이제 좀 어떻게 연말이 좀 마무리가 되었나요? 이 원숭이 띠분들은 작년까지가 삼재였어서 그런가 이렇게 좀 내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었던 거를 올해 복구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원숭이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올 상반기에 내가
지난 30대 힘들었던 거를 어느 정도 복구를 했다라고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반기에는 새로운 일도 벌린 분들이 보이고 뭔가 이직을 해서 좀 더 잘 된 분들도 보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분들의 2025년의 운세는 내가 투자 쪽이 됐건 사업 쪽이 됐건 직장이 됐건 그 어떤 연애 결혼이 됐건 지난 30대 내가 많이 맞아서 힘들었던 게 올 상반기에는 좀 많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하반기에는 그 회복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셨던 분들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새해 또 운기 기대해 네. 보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그러면 2026년 이 병원연의 이 원생이 팀들 운기 자체는 좀 어떻게 흘러볼까요?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단 이분들의 2026년의 해를 보면 우선 2026년 상반기에는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 원숭이띠 분들 중에 혹시나 올 그 202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일을 좀 벌리셨던 분 그리고 변화를 좀 주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업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신다거나 혹은 이직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얘기를 하신 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다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네. 네네. 구체적으로 새로운 그 일을 벌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실수로 인해서 일이 좀 지연이 되고 혹은 자칫하면 일을 망칠 수도 있는 게 2026년 2월에서 4월까지의 운세입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일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잘 보시고 돌다리도 한두 번 두드려보고 가셔야 되는 분들로 보이고요. 이직을 하셨던 분들 중에 초반에 이제 적응하느라 좀 많이 힘든 걸로 보이는데 그게 내가 이전 회사에서 했던 일의 방식이랑 옮겨서 했던 옮긴 회사의 방식이 좀 많이 달라서 혼란을 많이 겪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직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다면은 특히나 이제 직장 상사와의 마찰이나 좀 이런 것도 보이는데 그거는 적응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25년 연말에 변화를 주신 분들은 그 사업적으로는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계약을 그리고 이직하신 분들은 좀 더 적응하시느라 시간을 보내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 변화를 딱히 주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삼재 때 타격을 받은 걸 회복을 해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2026년 상반기에는 일이 좀 많이 안정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안정감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시는 걸로 보이고 26년 하반기에는 얘기를 하시는 게 26년 원숭이띠 분들이 26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작은 성과를 하나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작은 성과라는 거는 내가 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발판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서 11월에는 성과를 얻는 게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조금 상반기에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새해에 원숭이띠 분들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운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본인 일이 안정이 되면은 하반기에는 성과를 하나, 작은 성과를 하나 얻는 걸로 보이고요. 그걸 토대로 새로운 일을 벌릴 수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내년 하반기는 운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띠보다도 투자 쪽으로도 운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네요. 그럼 약간 일과 투자 네. 이 두 부분에서 좀 좋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네, 좀 맞습니다. 활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에서 네.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사람마다 네네네. 투자를 하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 예, 예, 예. 이게 아무리 원숭이띠 분들이라고 해도 이게 네네. 다 막 투자 엄청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제 개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럼 반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일단 첫 번째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50대 그리고 60대 분들 요 사이에 요 50대, 60대, 70대 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 갑상선이랑 폐 쪽으로 문제가 들어오는 분들이 좀 보이세요. 그래서 그 건강 관리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벌리신 분들 중에서는 올 상반기에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다라고 네네네. 하시는데 저는 계약 관련 문제들이 좀 보여서 그래서 계약서 꼭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일 아니더라도 혹시나 상반기에 투자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특히나 부동산 쪽 투자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그 계약서 상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게 2월에서 4월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그 매매 계약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제
은행 쪽에서 대출을 받을 때, 네, 그때 조금 이제 높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좀 불합리하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네. 계약서에 뭐 조그마한 글씨나 네네네네. 이런 계약서 뭐 잘 안 보이게 막 해놔서 예. 좀 일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약간 예를 들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문제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진짜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제 또 일이기 때문에 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도 모두가 똑같진 않기 때문에 네. 네, 중요한 거는 개별 점사로 개별 상담 받아보신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숭이 띠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네, 새해도 됐으니까. 네. 네, 새해 인사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 25년 이렇게 회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6년에는 상반기에 이렇게 조금 자잘한 실수